예, 미국 대선 이후에 국제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볼 수 있는 징조로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원화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통화가 계속해서 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 꼽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점을 또 하나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에 바뀌고 있는 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바이든 당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뭐 모든 사람들이 그 판이 바뀔 거다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좀 이제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확정이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상당히 이제 경제적으로도 지금 변화하는 조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꼽고 계십니까? 금요일 날 훌륭하신 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예. 못 나오셔서 제가 대신해서 나왔는데요. 아유, 위원님이 훨씬 더 훌륭하시네요. 아무래도 신문사에 이렇게 같은 한국경제TV에 같은 준이다 보니까 제가 대신하게 나온 점을 시청자한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대선에 따라서 예. 지금 우리 대선 문제는 우리 이종호 센터장님이 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바이든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그 바이든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거든요. 네, 그렇죠. 이미 외교 관계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트럼프라든가 그리고 공화당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 대선 불복적에 이렇게 집중되냐면 결국은 차기의 대선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다수당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공화당의 텃밭에 해당되는 조지아주에 지금 50대 48인데요. 여기 50%못 미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내년 1월 초까지 이렇게 결정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돼야 지금 바이든이 블루 웨이브에서 독주하는 것을 좀 제어하고 예. 40일대에 뭐 트럼프가 나오든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오든 공화당의 재탈환의 입지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예. 근데 블루 웨이브가 이렇게 된다면 4년 동안 민주당이 탄력적으로 간다면 사실은 미국의 그 대통령 보면 웬만하면 연임시켜주는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기 예. 때문에 47대에서는 공화당이 다시 재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져서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바이든의 그 당선에 대해서는 구도가 흐트러지진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음.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전환점이 있죠. 예. 2020년 또 다른 10년에 사실 2010년대 대비해서 2010년에 이게 변화가 이렇게 되면서 올해는 상반기서부터 이번에 대선 적자까지는 코로나 문제로 해서 예. 뭐 세계 경제가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뭐 파이자 백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 역시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권력자들이 그 힘이 굉장히 세지는 현상인데요. 지난 여름 휴가철을 끝나고 나서 아베에서 스가로 이렇게 넘어오는 상태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트럼프에서 바이든 바이든 넘어가는 시대이기 넘어갔고.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큰 대형 변수들이 변하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교체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의 흐름이 가장 밝거든요. 예.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떤 향방으로 가느냐 하는 측면에서 미 대선 이후에 돈의 흐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라는 것은 가장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잡으시면 아마 교체기 이후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초인가 어느 회사에서 전망을 했는 걸 한번 제가 봤는데 네네. 거기에 그 슈퍼맨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꼽았던 슈퍼맨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있었고 그다음에 아베 수상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쭉 있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슈퍼맨 중에 상당히 또 교체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상당히 변화하는 그런 그 형태라서 아마 이 변화는 또 이제 국제적으로 자금 흐름 이런 부분들에도 영향을 줄 거니까 거기에 좀 포인트를 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그럼 실제적으로 국제적인 자금 흐름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 이런 것들을 전후해서 어떤 변화의 형태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이게 지금 돈이 풍족하지만 예. 뭐든지 풍족하면 사람 입장에서는 좀 이게 남을 그 배려하는 심리가 있는 것이 보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돈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돈은 그 많을수록 이기적이고 아주 이렇게 사실 수익을 쫓아서 간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예. 그런 각도에서 지금 바이든 당선 이후에 사실 돈의 흐름이 많이 바뀌는 것은 가장 큰 게 바이든 할 때는 여러 가지 되지만 트럼프의 보호주의에서 지난 그 3년 반 동안 예. 다자체로 복귀한다. 음. 다자체로 복귀하면 사실 그 트럼프의 보호주의로 해서 세계 교육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코로나에 의해서 사람 이동을 제한시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호주의 색채 아니지만 세계 교육이 많이 위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든이 그 다자체로 복귀하면 결국적으로 세계 교육이 증대되고 세계 경제 성장이 되고 최근에 이번 주도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책에서 보면 내년도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상당히 돋보일 것이다. 예. 우리 코스피도 한 내년에 2,800까지 물론 이제 코스피는 골드만삭스는 전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는 사실은 가장 코로나의 피해고 보호주의 트럼프의 보호주의 피해서 굉장히 세계 경제 위축됐던 부분이 다자체로 조금만 복귀되면 이렇게 자유교육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이 되거든요. 예. 그럼 세계 교육이 이렇게 증대된다면 가장 이렇게 혜택을 받는 국가가 어디일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수출 지향적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 수출 지향적 국가가 대부분 다 후발 개도국인데요. 그 중에서도 상징성이 높은 것이 중국과 한국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그 바이든 당선 이후에 자 한국과 중국이 부각된다면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이 사실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바이든 당선 이후에 중국으로 들어갔던 외국 자본이 한 우리 돈으로 10조 원 정도 이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바이든 당선 이후 미 대선 이후에 지금 6거래일 연속 오늘째 7거래 연속 이렇게 보면 국내 증시에서 코로나 이전까지 매도세를 보이는 것이 외국 자본이 한 오늘까지 한다면 4조 원이 한 예, 육박될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어제 한 3조 8천까지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교체기에 어느 쪽에 지금 중심권에 있는가 하는 이런 쪽을 돈의 흐름이 이렇게 보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국내에 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예. 우리 그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비교적 괜찮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증권회사들은 10월 말 정도 되면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뭐 주식시장 전망까지 다 하는데 신문사도 전망 책자를 내고 하지 네,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네네. 제가 그 중에서 일부 많이 원고를 그 쓰기도 하고 지역을 했죠. 했었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네. 계획 중이신가요? 지금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틀이다 보니까 이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지금 굳은 상태는 아닙니다. 아, 예.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토대가 굳어져야 음. 그 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뭐 그것이 기업이든 그것이 개인이든 국가든 간에 그게 집약된 것이 결국 성장률과 그걸 반영하는 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땅이 물렁물렁하는데요. 어떻게 그 예측이 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그 한 두 달 정도도 안 예, 그게 남았는데 하는데 내년도를 어떻게 지금 성장률을 보고 이렇게 보면 성장률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예. 땅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통 한국에서 보면 성장률 예상을 통해서 시장을 이렇게 경영 계획이라든가 경제 정책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같이 대우경제연구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걸 경제 전략을 해놓으면 수정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전략을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럴 필요 없이 지금은 그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예측할 때는 내년도에는 땅이 물렁물렁한 상태고 어떤 쪽에 전망이 당 간에 과거처럼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이럴 때에 자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재테크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급변을 환경에서 빨리빨리 적응하는 audacious pivoting해서 중심축을 빨리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다. 예. 그래서 과거에 예측했던 거, 엊그제 내가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고 해서 자존심 상하지 말고 그런 집착하지 말고. 환경이니까 예. 빨리빨리 정확하게 나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 내년도에 땅이 물르지 않은 상태에 신문사들이 이렇게 신문사를 읽어주는 경제정책 당국자라든가 금융사와 기업인들이라든가 개인의 또 한국경제TV의 시청자분들한테 이제는 자기가 얘기한 게 틀렸다고 해서 또 틀렸다고 맞았다 이렇게 하던 것보다는 빨리빨리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대담하게 피보팅 해주는 것을 예. 요구하는 것이 올해 그 예. 예측이 아주 이렇게 예. 하나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몇 개의 과제를 주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내년도에 바뀌는 대로 빨리빨리 캐치를 해서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려라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네네. 아무튼 저희가 유의해서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11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의견은 둘로 갈려져 있습니다. 1,100원대에서 막을 거다. 아니다. 그게 뚫리고 더 내려가서 1,050원이나 1,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인데 위원님은 어느 쪽에 지금 환율은 뭐 항상 그렇죠. 제가 외환시장에 30년 종사합니다는 환율만큼 더더구나 우리는 중심국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신흥국 입장에서는 환율 예상을 쉽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렇죠. 하는데요. 예. 그래서 큰 줄기가 큰 교체점에 이렇게 환율을 보는 것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그때그때 오늘 내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은 누구든 예상하지 못한다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올해에 아마 코로나 사태 직후에 그때 원달러 환율이 1,285원에서 대부분 다 금융사의 그 CEO분이라든가 이런 분은 기축통화뿐이 믿을 게 없다. 예. 그래서 달러 강세된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내지는 블랙마켓에서 1,500원 갔다. 은행 PB들이 달러를 사라 했을 때 사실 재테크에서 올해 가장 실패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예. 환율이 저는 뭐 그렇습니다. 항상 기본에 충실해라 하는 얘기인데요. 자, 교환 비율이니까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피해를 받은 국가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예. 그러면 미국이 그만큼 돈을 많이 풀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풀면 돈이 많은 푼 국가의 가치는 통화치는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되겠죠. 돈이 상대적으로 덜 푼 국가들은 사실 이렇게 통화치가 상대적으로 절상된다. 왜 그럴까? 코로나 사태에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도 절연되고 예. 상품의 이동도 절연되고 돈의 흐름도 절연되거든요. 돈의 흐름도 절연되니까 자 미국에서 돈 흐름이 많이 풀린 것이 한국으로 일된다면 이 논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는. 그렇죠. 코로나 이에서 상품과 자본과 그다음에 이동이 이렇게 제한되다 보니까 결국 해당 국가에서 얼마큼 돈을 많이 푸냐 적으냐에 따라서 통화치다. 그래서 예.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이 돈을 가장 많이 푸는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지금 1,110원대도 무너지는 이런 환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자 코로나에 대해서 백신 문제가 되니까 예.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요걸 이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센터장님께서 항상 말씀드리는 기본에 충실해야죠.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것은 수익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제 성장률이 어디가 좋아질 것이냐, 마이크로 사이드에서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그 펀더멘탈의 밸류를 쫓아서 가는 돈의 흐름을 잘 포착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예. 가지는 어떤 분이 이 방송을 통해서 자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달러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거는 그렇진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외국 자본이 들어오려면 한국에 대해서 환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에 자금을 넣어주는 거죠. 예, 예. 결과적인 측면에서 환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렇게 방송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긴 하는데 우리가 시카고 파리든가 뭐든지 보면 투자는 선제적이 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대로 움직인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한국에 투자할 때 통화치에 절상될 가능성이 익스펙테이션이 높기 때문에 사실 두 가지 측면. 밸류에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하나, 예. 그다음에 통화적인 측면에서 환차익이 하나, 두 개 중에서 서로가 겹치기 때문에 예상과 달리 자금 흐름이 들어올 때는 빨리 들어오는 거고 예. 환율이 떨어질 때는 정책 당국이 대응하지 못할 상태로 어제까지 환율이 안 올라갔는데 들어와 펀더멘탈이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빠르다 이렇게 보이됐습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많이 사셨죠? 예. 미국 주식 이렇게 사면 왜 미국 주식 사겠습니까? 미국이 이렇게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가서 달러 가치가 강세되니까 미국 주식이 투자와 함께 자 캐피탈 게인과 함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그만 환차익이 되는데 지금은 깎부리지 않습니까? 예. 자 미국 주식이 사면 주가가 미국 주식이 올라가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에 그만큼은 들어오는 까먹는 거죠. 거죠. 예, 손에 예. 들어오는 게 없죠. 예. 근데 한국 주식 보면 환차익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자기 수익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 환차익이 기대되니까 주가 올라가는 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는 사실 중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이 괜찮은 것도 바로 그렇다 이렇게 그렇죠. 보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외국 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돼 있다. 예.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뭐든지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꼭 좀 말씀. 그래야 환율이 떨어질 때 빨리 떨어지고 이걸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이게 시청자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환기에 놓였을 때 빨리 피벗해야 되는데요. 예. 오데이셔스 피보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이렇게 보이시죠. 해설하시는 분들이 저도 포함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같이 교체기에 한국이 다자체를 복귀 되면 수출 제한적 국가가 이렇게 되고 화출 제한적 국가가 되니까 중국과 한국이 자금의 흐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부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미국이 많이 올랐으니까 미국이 항상 말씀드리는 많이 주가가 올라갈 땐 그때 이종원 센터장님께서도 사실 올라갈 때는 그만큼 수익이 높은 건 아닙니다. 왜냐?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그렇죠. 고평가 부담 때문에. 근데 그동안 이제 한국이라든가 중국 주식은 상대적으로 뭐냐 그런 과정에서 미국 주식이 많이 올라갔으면 투자 가치가 뭐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가 매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런 환율을 좀 보실 것을 꼭 좀 강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결과적인 나오는 측면이죠. 거니까 그거는요. 그 면을 봐서는 네네, 안 되고 예. 원인은 네네. 환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거다라고 하는 거를 expectation 꼭 때문에. 인식을 네네. 해주셨으면 네네.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가 요즘 교체된다라고 하는 얘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은 뭐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 다자 채널로 복귀되다 보니까 경계 민감주에서 그동안은 나스닥 중심으로 한 대형 기술주에서 예. 다우에 편입되어 있는 경계 민감주로 바뀐다. 그것이 예. 뭐 기술주든 뭐 성장주로 했다가 또 가치주로 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그거를. 가치주 뭐 예, 이런 예, 것들이 그런데 혼합돼서 쓰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보면 전문가들이 가치주로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또 성장주로 얘기했다 예.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되는 화이자 백신 이후에 예. 언택 관련된 주 그다음에 컨택 관련된 주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언택 관련된 주식이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에겠죠. 그것이 뭐 주민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거 관련된 주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화이자 백신과 함께 조금 좀 뒤쪽으로 가고 컨택과 관련된 주가 그게 뭐 지난번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예. 여행주라든가 뭐 이런 데 얘기됐죠. 이런 게 예. 부각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종이냐? 그래도 방송에서 사용할 때는 그게 좀 공식적인 대해야 되는데 꼭 미국을 좀 칭하는 건 아닙니다는 미국에서 그 관련돼 있는 무디스라든가 직접 통화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언택 관련된 주가 뭐고 컨택 관련된 주가 뭐냐 그랬더니 오히려 정작 거기서 모르더라고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다들 그 용어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다 훌륭합니다는 너무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러한 고의 재료에 따라서 그런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만들어서 사실 그때그때의 이렇게 주식을 추천하는 이런 시각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관점에서 그게 얼마큼 도움될까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 주도주 교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국제금융 30년 종사하면서 유명한 용어가 있습니다. 아마 미국의 시장 경험과 이론적 경험을 가장 많이 풍기고 시장에 대해서 가장 수익적 측면에서 신뢰가 높은 사람이 미 예일대의 로버트 시로와 그다음에 마튼 스쿨의 제라미 시겔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제라미 시겔, 로버트 실러는 매크로 사이드고 그다음에 시겔 교수님은 종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분이 그로스트랩 성장의 함정에서 그때 인기주 주도주를 쫓아가지 말아라. 실제로 보면 나중에 보면 수익이 그렇게 높지 않다. 애만 쓰지. 왔다 갔다 애만 쓰지. 교체하지. 스스로 다 따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교체기 이렇게 할 때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트렌드를 생각해서 어차피 기업 가치, 그다음에 경제 성장주는 사람의 활동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종목을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람과 관련돼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사람 중시하는 기업이 결국 기업의 수명이 오래가고 기업의 수명과 오래가는 기업들을 투자해야 개인 입장에서는 돈을 가장 많이 벌거든요. 특별히 요새 뭐 언택
뭐 이렇게 해서 비일비재하게 뭐 주도주가 교체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혼탁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교체기일수록 가장 기본에 충실하실 것을 우리 이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에 충실하실 것을 이걸 강조해 드리는 게 제가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